안녕하세요. 저는 평소 사연을 재미있게 듣고 있는 이 채널의 애청자입니다. 오늘은 제 사연을 소개하려고 용기를 내어 보았는데요. 긴 이야기가 되겠지만 다들 들어주시겠어요? 남편과 전 크로키 동호회에서 처음 만났어요. 평소 즐겨보던 웹툰의 주된 배경이 크로키 모임이었는데 그 웹툰을 보다 충동적으로 가입하게 된 동호회였죠. 그렇게 충동적으로 가입하게 된 동호회에서 저는 남편을 만났고 그곳에서 저와 남편은 유일하게 동갑내기로 막내였던 터라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니 빠르게 친해졌어요. 그렇게 가까이 지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했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저희가 신혼을 시작하게 된 집은 친정에선 가까웠지만 시댁에선 거리가 꽤 있는 편이었어요.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더라고요. 집 위치에 대해선 저만 아니라 남편과 시댁에서도 불만은 딱히 없었어요. 아니, 남편은 오히려 저보다 더 좋아하더군요. 그 이유는 바로 친정엄마의 반찬들 때문이었어요. 엄마의 음식 솜씨가 워낙 좋았는데 친정이 가까우니 엄마가 반찬 조공을 해주셨고 그 반찬들을 저보다 남편이 더 좋아했어요. 전 그 덕분에 좀 더 수월한 결혼 생각을 할 수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께서 갑작스럽게 집으로 찾아오셨더라고요. 저녁 때가 다 되어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어머님의 방문이 당황스럽고 달갑진 않았지만 결혼하고 한 번도 집으로 초대하지 못했던 터라 괜히 죄송한 마음도 들어 잘 대접해 드렸어요. 퇴근 후 옷도 갈아입지 못하고 어머님을 맞이했던 상황이라 새로운 요리 같은 건 해내지 못했지만 마침 엄마가 전날 주고 간 반찬들로 어머님의 밥상을 차려드렸어요. 어머님께서도 꽤 만족스러우신지 쩝쩝 소리를 내며 맛있게도 드시더라고요. 아가, 이 반찬들 네가 만든 거니? 정말 맛있구나. 아, 아니요. 사실은 그거 전부 친정에서 보내주신 것들이에요. 아시다시피 제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님이 오셔서 따로 식사를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급하게 차리느라 있던 반찬들을 내놨어요. 그래? 사돈 솜씨가 대단하시네. 간도 딱 맞고. 나물들도 어쩜 이렇게 아삭아삭하니? 혹시 남은 반찬들 좀 있니? 아, 김치는? 김치도 담가주셨어? 남은 반찬들하고 김치가 있긴 한데 더 드릴까요? 모자라세요? 아니, 모자란 게 아니라 좀 싸가려고 그랬는데 남아있다니 다행이다. 내가 갈 때 좀 싸주렴. 김치도 있는 대로 다 싸주고 아니다, 통째로 다 주려무나. 집에 가서 옮겨 담기도 귀찮아. 고맙다, 아가. 덕분에 며칠 먹거리는 잊었구나. 황당했어요. 대부분은 시댁이나 친정에서 음식을 얻어오거나 보내주시던데 어머님은 오히려 냉장고 구석에 있는 반찬과 김치까지 싹 다 쓸어가시니 뭐라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맛없다고 핀잔을 준 것도 아니고 정말 입맛에 맞으셔서 다 싸가신 거니 그러려니 하고 넘기려고 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기어코 저의 잠자던 코털을 건드리고야 마시더라고요. 어머님이 냉장고를 싹 비워가시고 난 후 며칠 흐른 어느 날 점심시간에 직원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어머님께 전화가 오더라고요. 처음엔 평범한 안부로 시작된 통화 내용이 점점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그 본색이 참 과간이더군요. 아가, 내가 사실은 부탁이 있어서 전화했어. 네? 부탁이요?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말씀해 보세요. 그게 다름이 아니라 사돈께 반찬 좀 많이 해달라고 해서 나도 좀 보내주면 안 되겠니? 사돈 음식 먹다가 내가 한 거 먹으려니까 도저히 맛이 없어서 안 되겠더라고. 괜히 입맛만 높아져서 요즘 내가 밥을 잘 못 먹고 있어. 아, 그러니까 저희 엄마한테 반찬 좀 만들어 달라는 말씀이네요? 그래, 하는 김에 좀 많이 만들면 되잖니. 가져다 주거나 퀵으로 보내기가 정 그러면 내가 가지러 갈 수도 있으니
너 편한 대로 하렴. 헛웃음이 나더군요. 결혼한 지 2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내가 이런 소리를 들으려고 결혼했나 싶더군요. 그까짓 반찬, 시댁과의 평화를 위해 좀 주면 어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되지 않더군요. 처음엔 반찬으로 시작해 끝은 무엇으로 끝이 날지 누가 알겠어요.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반찬 만드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쩜 이리도 뻔뻔하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지 제 상식에선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 조금은 냉정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단호하게 잘라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님, 이건 어떻게 이동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도 저희 친정에서 반찬 그냥 받아오는 거 아니고요. 다만 얼마씩이라도 성의 표시는 하고 받아오고 있어요. 어머님도 알다시피 반찬 만드는 게 보통 일은 아니니까요. 제가 저희 엄마한테 부탁은 드려볼 건데 가능하다고 하시면 그냥은 안 되고요. 어머님도 일정 금액 주시면 돼요. 어머 얘, 그까지 반찬 몇 가지 가지고 치사하게 무슨 돈을 내놓으라고 그러니? 그냥 내가 해먹고 말지. 됐다 됐어. 저의 예상대로 어머님은 더럽고 치사하다고 하며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끊어진 전화기를 보며 이쯤 하면 다신 이런 이야기는 꺼내지 않겠지 하고 생각하는 찰나 어머님께 또 전화가 오더라고요. 예, 근데 얼마 주니?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세요? 그러니까 사돈한테 반찬값으로 얼마 주느냐고. 딱 정해진 게 아니라서 얼마라고 말씀드리기가 애매하네요. 그냥 반찬집보단 덜 드리고 있어요. 그래? 그러면 그거 내가 해주마.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 해놓을 테니 가지고 가렴. 난 사돈한테 주는 것보단 조금 덜 받을 테니 어때? 좋은 생각 같지 않니? 괜찮기는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남편이 친정엄마의 요리를 왜 잘 먹겠어요? 어머님은 요리를 정말 기가 막히게 못해도 너무 못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제가 미쳤다고 돈까지 주고 그 맛없는 걸 받으러 시댁까지 가는 그런 헛짓을 할 리가 없었죠. 전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남편도 친정엄마 음식 좋아해서 그냥 지금처럼 친정에서 받아 먹을게요. 그러면 저 일이 바빠서 이만 끊을게요. 죄송해요, 어머님. 전 단칼에 거절하고 전화를 끊어버렸고 그날 저녁 남편과 밥을 먹으며 어머님과 있었던 일을 말해주었어요. 그러자 남편은 허허 웃으며 이상한 해결책을 제시하더라고요. 아참, 여보, 오늘 어머님께 전화가 왔는데 우리 엄마한테 말해서 반찬을 좀 많이 해서 좀 나눠달라고 하시더라. 그래? 엄마가 생각해도 본인 음식보다 더 맛있었나 보네. 아, 진짜 우리 엄마는 요리를 못해도 너무 못해. 하여튼 그래서 뭐라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하지. 장모님도 힘드시잖아. 딱 잘라서 안 된다고 어떻게 그래. 그래서 우리도 수고비 드리면서 받아오는 거라고. 어머님도 정 드시고 싶으시면 수고비 부담하시라고 했지. 그러니까 치사하다 하시면서 전화 끊으시더라고. 잘했어. 사실 우리 먹거리 해주시는 것만 해도 죄송한 일인데 우리 집까지 부탁드리는 건 좀 아니지. 당신도 곤란했겠네. 진짜 곤란한 건 그 다음부터였지. 왜? 또 무슨 일 있었어? 그러고 바로 어머님께 또 전화가 왔는데 글쎄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우리 엄마한테 반찬값 얼마나 주냐고 물으시더니 어머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 반찬해 줄 테니까 그 돈 어머님 달라고 하시더라. 당신 생각은 어때? 완전 싫지. 우리 엄마 요리 진짜 못한다고 했었잖아. 당신도 안 된다고 했지? 당신 핑계 대면서 안 된다고 했어. 그래, 잘했어. 그나저나 엄마가 왜 그러시지? 그러게 나도 이해가 안 된더라니까 라며 맞장구를 치려는 순간 남편의 입에선 이해 못할 말들이 흘러나오더라고요. 아, 용돈이 부족하신가 본데? 맞지? 맞지? 용돈 좀 올려드려야겠어. 뭐? 여기서 갑자기 용돈 이야기가 왜 나와? 그렇잖아.
우리 엄마 요리에 취미 없으신 분인데 반찬까지 해준다는 건 뭐겠어? 돈이 필요하단 말이잖아. 그래서 용돈을 올려드린다고? 장모님께도 용돈 받고 반찬값 더 드리고 있잖아. 그거랑 같아? 우리 엄만 우리 때문에 고생한다고 더 드리는 거고, 어머님은 아니잖아. 지금 드리는 용돈도 과하니까 더 드릴 생각은 하지도 마. 알겠어? 남편은 제 말이 기분이 나빴는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고, 반찬에서 시작된 사소한 문제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다음 날부터 무건수행을 하는 사람처럼 고갯짓으로 의사소통을 하기 시작했고, 정확히 일주일을 가더군요. 그렇게 제 속을 다 뒤집어 놓던 남편은 드디어 입을 열었고, 그 한마디로 저의 기분도 상할 대로 상해버렸어요. 앞으로 각자 집은 각자 알아서 챙기자. 일주일 만에 꺼낸 첫마디가 저러하니 저도 더는 남편을 어르고 달랠 마음이 싹 사라졌고, 그렇게 하자고 말하곤 함께 관리하던 모든 돈을 공평하게 나눠 가졌어요. 적금, 통장, 투자하던 주식까지도요. 모든 것을 나누고 나니 생활이 심플하고 평화로워지더군요. 평화로운 만큼 대화는 줄었고, 대화가 줄자 싸울 일도 없었어요. 물론 애틋함, 다정함, 사랑 이런 것도 없었지만 남편에게 정이 떨어지고 나니 그런 생활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생각지 못한 일정이 다가오더군요. 그건 바로 명절이었습니다. 죽자고 싸운 것도 아니었고 남들이 보기엔 괜찮은 사이였기에 시댁을 안 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그래도 아직은 결혼 생활을 하고 있으니 도리는 다하자는 마음에서 시댁으로 향했고, 전 그해 명절에 제가 사랑했던 남자가 얼마나 쪼잔한 놈인지 단번에 알 수 있었어요. 이런 일이 있기 전에는 시댁에 오면 작은 양의 설거지도 꼭 함께 해주던 남편이었는데,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님 방으로 들어가더니 코빼기도 보지 않더라고요. 왜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아무리 우리 사이가 요즘 좀 그렇더라도 내심 도와주러 나오겠지 하는 허튼 기대. 저도 그 기대라는 걸 하며 제사 음식을 준비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 어느새 다 해버렸더라고요. 다 하고 나니 문득 남편 놈은 도대체 어머님 방에서 무얼 하길래 머리카락 하나 보이지 않나 싶어 어머님 방문을 살짝 열어보았더니, 글쎄 다 큰 놈이 심호 무릎을 베고 누워 부부 생활에 대해서 시시콜콜 어머님께 다 일러바치고 있더군요. 유민이 쟤 연애할 땐 몰랐는데 진짜 모질어. 내가 엄마 용돈 좀 올려주자고 하니까 단번에 안 된다고 하더라니까. 자기가 나서서 올려주자고 해도 모자랄 판국에 어쩜 그렇게 생각도 안 하고 안 된다고 할 수가 있냐고. 내가 진짜 오만정이 다 떨어져서 요즘엔 말도 잘 안 하고 지내. 돈도 각자 관리하기로 했고, 각자 부모님은 알아서 챙기자고 했어. 나 잘했지? 그럼 우리 아들은 언제나 다 잘하지. 근데 그렇게 지내면 너 밥은 어떻게 하니? 밥은 잘 먹고 사는 게야? 밥은 걱정하지 마. 장모님이 매번 반찬해서 가져다 주시는 걸로 잘 먹고 있어. 유민이 걔가 모질긴 해도 밥은 잘 차려줘. 하긴 밥이라도 잘 차려야지. 그거마저 안 해주면 내가 걔랑 살 이유가 없잖아. 자기도 그걸 아는지 자기 할 도리는 다 해. 오늘도 봐. 그래도 며느리라고 찍소리 안 하고 와서 혼자 음식 준비하는 거. 내가 이때까진 자기 힘들까봐 다 도와줬는데 이제 안 도와주려고. 내가 너무 잘해줬더니 남편 무서운 줄 모르고 날 뛰어. 이제라도 내가 기강을 잡아야지 안 되겠어. 그래, 잘 생각했다. 이때까지 내가 말을 못해서 그렇지. 너 설거지 한다고 얼쩡거릴 때마다 내 억장이 다 무너졌어.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이제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 버릇 좀 단단히 고쳐줘라. 잘난 거 하나도 없는 년이 기만 살아서는 그 기세가 아주 하늘을 찌르겠더라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 내가 앞으로 똑바로 교육해서 납작 엎드려 살게 만들 테니까. 앞으로는 절대 도와주지 않을 거야. 그래, 엄만 우리 아들만 믿으마. 이 빌어먹을 관습 때문에
희생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도와주니 많이 하는 모자의 대화를 듣고 있자니 어이도 없고 화도 나더라고요. 당장이라도 문을 박차고 들어가 남편놈 머리털을 확 다 뽑아버리고 싶었지만 다른 날도 아니고 명절에 얼굴 붉힐 일은 만들지 말자는 생각에 겨우 참고 주방으로 돌아갔어요. 오늘만 참으면 제 세상이 다시 열릴 테니까요. 다음 날 차례를 지내고 친정으로 가야 할 시간이 지났는데도 남편놈이 갈 생각을 않더라고요. 이미 가야 할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도 말이죠. 당신 언제까지 누워있을 거야? 우리 집 안 갈 거야? 우리 부모님들도 기다린단 말이야. 가야지. 가야 하는데 나 너무 피곤해. 이렇게 피곤한데 운전을 어떻게 해? 좀만 더 쉬다 가자. 운전할 자신이 없어. 어제 9시부터 자기 시작해서 오늘 차례 지내기 직전에 일어난 놈이 피곤해서 운전할 자신이 없다니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시댁에서 큰 소리를 내봤자 저만 손해라는 생각에 전 끓어오르는 화를 꾹꾹 누르며 다시 한번 남편을 어르고 달랬어요. 그러면 내가 운전할 테니까 차에만 타. 그러면 되잖아. 우리 엄마 아까부터 언제 오냐고 전화한다고. 얼른. 그것도 좀 힘들 것 같은데. 어쩌지? 뭐? 잠시 일어나서 차에 타는 것도 힘들어? 난 좀 자야 할 것 같아. 조금만 더 자고 일어나서 그때 가든가. 피곤한 척 혼신의 연기를 하며 또다시 어머님 방으로 숨는 남편놈을 보며 전 일말의 희망도 사라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남편에 대한 희망도 기대도 모두 사라지고 나자 더는 도리를 운운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상대방은 도리의 도자도 생각지 않는데 제가 미쳤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 생각이 들자 전 지체하지 않고 제 짐을 챙겨 시댁을 나와버렸어요. 그 길로 혼자 차를 끌고 친정에 가버렸죠. 한껏 열받은 얼굴로 혼자 친정에 들어서는 저를 보며 부모님은 적잖게 놀란 눈치셨지만 애써 모른 척 하시며 저를 챙겨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혹시나 하시었는지 아빠가 한 말씀 하시더군요. 부부끼리 감정이 격해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싸울 수도 있는 게야. 그럴 땐 무조건 참지 말고 조금 떨어져 생각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 그렇다고 이혼하라는 말은 아니란 걸 알고 있지? 이왕 이렇게 된 김에 화도 좀 가라앉히고 쉬다 가라는 뜻이야. 알겠지, 우리 딸? 이혼은 무슨, 그냥 정서방 피곤하다고 해서 혼자 온 거야. 아빠 말처럼 나도 엄마 아빠 품에서 푹 쉬다 가려고. 그래, 그러면 푹 쉬어.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네 엄마한테 해달라고 하고. 제 말에 속아 넘어가 주신 아빠는 저에게 푹 쉬라고 하시며 다시 한번 이혼은 신중히 생각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때 당시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싶더군요. 남편을 어르고 달래서 잘 살아보자는 것이 아닌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지금처럼 한 집에서만 사는 동거인 정도로 더 지내보기로요. 아직은 이혼할 순간이 아니라는 생각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전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며 친정에서 휴식을 취했고 그 휴식을 취하는 동안 남편에게 전화가 그야말로 미친 듯이 오더군요. 전 단 한 통의 전화도 받지 않았고 그렇게 연휴는 지나가고 있었어요. 남편은 결국 연휴가 끝날 때까지 친정에 오지 않았고 전 남편이 원하는 대로 아주 공평하게 결혼 생활을 해주기로 다짐을 하게 되었죠. 이젠 도리 따위 생각하지 않고 시댁엔 발길조차 하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연휴 마지막 날. 전 그대로 친정에 눌러앉고 싶은 충동을 뒤로한 채 늦은 저녁 집으로 돌아갔어요.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서니 언제 온 것인지 알 수 없는 남편놈이 집을 아주 엉망진창으로 어질러 놓은 채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더라고요. 발 디딜 틈도 없는 곳에서 맥주나 마시며 텔레비전 보는 꼴을 보는데 욕하는 것조차 시간 낭비로 느껴지더군요. 전 염치라는 것도 없이 저를 노려보고 있는 남편의 눈빛을 깡그리 무시한 채 방으로 들어와 씻고
그대로 침대에 누워버렸어요. 예상을 벗어난 제 행동에 남편은 적잖게 당황했는지 구시렁거리며 거실을 치우는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그랬겠죠. 평소 같았으면 잔소리는 했겠지만 다 치워주었을 텐데. 제가 가장 싫어하는 개판인 꼴을 보고도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와 버렸으니까요. 그렇게 전 남편이 청소를 하는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고, 일어나 보니 남편은 출근을 했는지 보이지 않더라고요. 전 차라리 잘 되었다고 생각하며 출근을 했고, 퇴근을 하고 돌아오니 집에 어머님이 와 계시더군요. 남편이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인지 남편도 없는 빈집에 어머님 혼자 계시는데 어이가 없어 웃음이 다 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참 부지런도 하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까운 거리도 아닌데 이렇게 매번 연락도 없이 득달같이 달려오시니 말이에요. 아무도 없는 빈집에서 무얼 하고 계셨나 싶어 집 안을 둘러보니 반찬을 챙기고 계셨던 모양이었어요. 냉장고 안에 있던 반찬을 있는 대로 다 꺼내 챙겨오신 통에 옮겨 담고 있던 흔적이 식탁 위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으니까요. 무슨 못 먹은 귀신이 들러붙은 거지도 아니고 아무도 없는 집에서 하물며 사돈이 해준 반찬을 훔치고 있는 어머님의 행실을 보니 화를 내봤자 뭐 하겠나 싶더라고요. 거기서 미주알 고주알 입씨름을 해봤자 똑같은 사람이 될 뿐이고 또 먹는 거로 치사하게 이랬니 저랬니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입을 꾹 다물고 옷을 갈아입고 나와 소파에 앉아 제 할 일을 하고 있으니 반찬을 다 챙긴 어머님이 다가와 쏘아붙이기 시작하더군요. 넌 왜 인사를 안 하니? 사람을 봤으면 최소한 인사라도 해야 할 거 아니니? 오셨어요? 인사드리려고 했는데 워낙 바쁘신 것 같아서 타이밍 잡기가 어려워서 기다렸어요. 반찬은 다 챙기셨어요? 그래. 좀 가져가도 되지? 다시 해달라고 하면 되지 않니? 그렇죠 뭐. 반찬 가지고 가시려고 오셨어요? 이 저녁에 연락도 없이? 저도 감정이 많이 상해 있던 터라 말이 곱게는 나가지 않더라고요. 그런 제 모습이 어머님 마음에 들리 없었고 제법 고상한 척 말을 하던 어머님은 화가 단단히 나셨는지 언성을 높이며 폭언을 뱉어내기 시작했어요. 내가 할 일 없이 반찬이나 가지러 왔겠니? 너 왜 그날 그렇게 가곤 연락 한 통이 없니? 최소한 그렇게 가서 죄송하다는 전화라도 한 통 해야 하는 게 예의 아니니? 어쩌면 애가 그렇게 버릇이 없는지. 어른들이 버젓이 지켜보고 있는데 자기 기분 상했다고 짐 챙겨서 남편도 내팽개치고 가는 꼴이라니. 넌 기본적인 예의라는 것도 못 배웠어? 친정에서 그런 기본적인 것도 안 가르쳐주든? 도대체 친정에서 뭘 배워서 시집 온 게야? 예의는 고사하고 기본 개념도 없는 걸 시집을 보내놨으니 아마 모르긴 몰라도 사돈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니실 테다. 너 그렇게 행동하면 네 부모가 욕먹어. 알겠니? 예의뿐 아니라 개념까지 없는 사람이 누군데 감히 친정을 들먹이며 윽박지르시는지 결국 전 폭발을 해버렸고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일단 시모가 정성스레 옮겨 담은 반찬들을 싹 다 다시 옮겨 담고 냉장고에 넣은 후 그 앞을 막아섰어요. 제 모습을 넋놓고 보고 있던 어머님은 저에게 다가가 노발대발하기 시작하더군요.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기껏 옮겨둔 걸 왜 다시 옮기는 게야? 그리고 지금 이 행동은 또 뭐니? 네가 냉장고 앞을 막고 서 있으면 내가 못 가지고 갈 것 같아? 네, 못 가지고 가세요. 방금 친정에서 뭘 배웠냐고 물으셨죠? 전 이렇게 배웠어요. 무례한 인간한텐 쌀 한 톨, 물 한 모금 나눠줄 필요도 없다고요. 뭐야? 그럼 내가 지금 무례하다 이 말이야? 그러면 아니시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도 없는 빈집에 연락 한 통 없이 오셔서는 묻지도 않고 반찬 챙기시는 것도 기가 막히는데 친정에서 뭘 배웠냐고요? 그러면 어머님은 친정에서 뭘 배우셨나요? 뭘 배우셨길래 남의 집에 이렇게 쳐들어오셔서 이렇게 무례한 행동을 서슴없이 하시는 거냐고요?
앞으로 저희 엄마가 해주신 귀한 음식 어머님께 나눠드릴 생각은 추호도 없으니까 다신 마음대로 오셔서 가지고 가지 마세요. 한 번만 더 이러시면 아예 반찬 받아오지도 않을 거예요. 물론 그렇게 되면 어머님 아들도 쫄쫄 굶고 살아야겠죠. 참고로 전 회사 생활하면서 주방 일까지 할 생각은 전혀 없거든요. 이 인연이 지금 뚫린 입이라고? 결국 어머님의 입에서 욕이 나오는 순간 짝 하는 마찰음과 함께 저의 뺨에 고통이 느껴졌어요. 화가 날 대로 난 심호가 제 뺨을 날린 거였어요. 뺨에서 선명한 고통이 느껴지며 이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이랑 무슨 대화를 하겠다고 이러고 있나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더군요. 성질 같아선 똑같이 한 대 올려붙이고 싶었지만 그래도 차마 어른이라 때릴 순 없었기에 어머님의 팔을 붙잡고 질질 끌어 문 밖으로 쫓아내 버렸어요.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거 못 놔? 당장 놓으라고. 한 대 맞아들였으니 다신 찾아올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렇게 집에서 내쫓긴 심호가 가만두지 않을 거다. 남편에게 다 말해 당장 이혼시켜 버릴 거다. 네가 이러고도 무사할 것 같으냐며 집 밖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전 다 무시해버렸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시끌시끌하던 밖이 조용해지자 남편 놈이 들어오더라고요. 어머님과 통화라도 한 것인지 화가 잔뜩 난 얼굴로 저에게 따져 묻기 시작하는데 둘 다 참 개념 없는 건 매 한 가지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야, 네가 제정신이야? 어떻게 시어머니를 질질 끌어다 내쫓을 수가 있어? 미쳤어?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그딴 짓을 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순간 어머님의 모습이 떠오르며 전 남편 뺨을 때려버렸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상황에 아무런 방어도 하지 못한 채 뺨을 맞아버린 남편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그렇게 볼 필요 없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당신 엄마한테 한 대 맞았거든? 차마 어른은 때릴 수 없는 노릇이니 어쩌겠어. 아들인 당신이 대신 맞아줘야 하지 않겠어? 뭐라고? 그리고 앞으로는 2번 다신 시댁에 발걸음하는 일 따윈 없을 테니 그런 줄 알아. 어머님이 이렇게 나오시는 이상 앞으로는 당신의 식구들하고 얼굴 맞대고 살 일은 없을 거란 말이니 똑똑히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아참,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집 비밀번호 어머님께 알려주는 날엔 당신도 이 집에서 쫓겨나는 건 물론이고 그날이 우리 이혼하는 날이 될 테니 알아서 잘 행동하길 바랄게. 제가 그렇게 말하자 남편은 절 경멸한다는 눈빛으로 쳐다보더라고요. 한때는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사랑했던 사이였는데 어쩌다 이런 말과 이런 눈빛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어버린 것인지 조금은 서글픈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그날 이후 다행스럽게도 어머님은 찾아오시거나 연락하시는 일은 없었지만 남편과의 관계는 되돌릴 수 없는 사이가 되어버렸어요. 한 집에 살며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함께한 식탁에 앉는 일도 전혀 없었으니까요. 물론 상황이 그렇게 되니 전 친정을, 남편은 시댁을 챙기는 생활이 더욱 당연해졌고 전 오히려 더 좋더라고요. 사실 친정에서 받는 도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친정만 챙기려니 아무래도 남편이나 시댁 눈치가 보였는데 이젠 그런 눈치 따윈 보지 않고 맘 편히 친정을 챙길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이런 저와는 달리 남편 놈은 불만이 많아 보이더라고요. 자명한 일이었죠. 시댁의 크고 작은 행사에도 전혀 참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집안에서도 전 딱 제 몫의 것만 빨고 치우고 먹고 했으니까요. 저에겐 손해볼 것이 하나 없는 생활이 이어지던 어느 날 어김없이 제사가 다가왔고 퇴근 후 전 당연히 시댁으로 가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시댁에서 설마 하며 저를 기다리던 남편은 퇴근 시간이 지나도 제가 오지 않자 전화가 오기 시작했고 제가 무시를 하니 남편 대신 어머님에게서 전화가 오기 시작하더군요. 그마저도 무시하자 번갈아 가면서 전화가 오기 시작하는데 그 시간에 제사 준비나 하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끊기지 않고 울리는 전화기를 식탁에 올려두고 집안일을 하는데 친정 엄마가 집으로 오셨어요. 마침 근처에 볼 일이 있었는데 오신 김에 반찬을 두고 가려고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바리바리 싸서 오신 엄마는 딸이 힘들까봐 차곡차곡 냉장고에 다 정리해서 넣어주시고 전 그런 엄마를 보는데 왜인지 눈물이 왈칵 쏟아져 급히 화장실로 들어가 마음을 진정시키고 나오던 그때였어요. 엄마가 제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고 계셨는데, 아니, 정확히는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듣고만 계셨고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쏘아붙이기 시작하는데 굳이 묻지 않아도 누구인지 단번에 알 수 있겠더군요. 얼마나 소리를 질러대는지 그 목소리가 크게 울리고 있었으니까요. 시모는 전화를 받은 엄마가 당연히 저일 거란 착각을 하고 욕설을 내뱉기 시작했고 한 번 시작한 말은 굳이 엄마에게까지 알리고 싶지 않았던 사실을 알리고야 말았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라는 말이 나오니 지금? 너 진짜 제정신이 아니구나. 어떻게 며느리가 돼서 한 집안의 제사를 무시할 수가 있어? 내가 이날 이때까지 살면서 너같이 되먹지 못한 년은 보지를 못했다. 도대체 넌 뭘 믿고 이렇게 막 나가는 게야? 그때 한 대 맞은 걸로는 정신을 못 차리겠든? 아예 그 머리털을 다 뽑아놔야 정신을 차릴 것이야. 내가 당장 가서 그 머리털 다 뽑아놓기 전에 얼른 와서 제사 준비해. 정말 딱 이렇게 말하고선 전화를 끊어버리셨고 엄마는 큰 충격에 빠지셨죠. 딸이 시댁에서 이런 취급을 받고 있는 것도 기가 막히는데 맞았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으니 어떤 말을 꺼내야 할지도 막막하더라고요. 일단 휴대전화부터 되찾아야겠다는 마음에 엄마에게 다가서는 찰나 아직 엄마 손에 있던 제 휴대전화에서 문자 알림음이 울렸고 엄마는 전화기를 빼앗으려는 제 손을 피해 그 문자를 확인하시고야 마셨죠. 평소 귀찮아 잔금을 다 풀어놓은 것이 화근이었어요. 너 진짜 미쳤어? 당장 안 와? 아무리 요즘 우리가 남보다 못한 사이라고 해도 제삿날엔 도리는 다 해야 할 것 아니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당장 기어와서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제사 준비해. 머리 조아리고 일이나 하란 말이야. 알겠어? 당장 와. 당장. 엄마의 분노에 기름을 들이붓는 문자에 제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며 엄마 눈치를 살피고 있자 엄마는 저를 꼭 안아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이혼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엄마의 몸이 떨리고 있더군요. 저는 이 떨림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엄마가 진짜 화가 나셨을 때의 떨림. 치를 떤다고들 하시죠? 딱 그 떨림이었어요. 네가 이때껏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 왜 참고만 있었는지 엄마가 잘 알아. 아빠 때문이지? 아빠가 워낙 이혼 이런 거에 예민하잖아. 요즘 아빠 몸도 안 좋은데 나까지 보태기 싫었어. 이 미련한 거 사. 그렇다고 이걸 다 참고 있어? 너 이렇게 사는 거 알면 아빠 더 속상해. 엄마랑 아빠가 옛날 사람이라 이혼에 부정적인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대우 받으면서 참고 살라는 말은 아니야. 그러니까 이혼해 당장. 아빠한테는 엄마가 알아서 말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알겠어. 그렇지 않아도 이혼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었어. 그래, 그건 그렇고 이 새끼는 언제 집에 오니? 오면 그 면상 좀 보고 가야겠어. 내가 이때껏 해먹인 밥이 얼만데 감히 지까지 게 너한테 이따위 말을 해? 와서 일이나 하라고? 진짜 미친 게 누군데 누구한테 미쳤다고 하는 거야? 엄마, 진정해. 나한테 다 생각이 있으니까. 제발 나 믿고 오늘은 그냥 돌아가줘. 내가 정 안 되겠다 싶으면 엄마한테 말할 테니까. 제발, 응? 더는 엄마에게 못 볼 꼴을 보이고 싶지 않아 혼신의 힘을 다해 엄마를 설득했고 엄마는 저의 간절한 부탁에 겨우 진정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혼자가 된 저는 남편에게 온 문자를 읽고 또 읽었어요.
그렇게 뇌리에도 그 문자가 박힐 때쯤 남편과 어머님이 집으로 들어오시더군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쿵쿵거리는 발걸음이 너무 커 머리가 다 울릴 지경이었어요. 그렇게 쿵쿵거리며 저의 앞에 선 두 사람은 저를 노려보았고 처음 입을 뗀 건 어머님이셨어요. 난 너 같은 며느리 필요 없으니 당장 짐 싸서 이 집에서 나가거라. 지금 당장 짐 싸. 지금 저보고 나가라고 하셨어요? 그래. 당장 이 집에서도 나가고 서류 준비되는 대로 보낼 테니 이혼도 해. 내가 이혼만큼은 아닌 것 같아서 참고 또 참았는데 도저히 안 되겠구나. 아주 시댁을 우습게 보고 있어 이게. 생각 같아선 그 머리털을 다 뽑아놓고 싶은데 이제 가족도 뭣도 아닌데 굳이 힘 빼서 뭐 하나 싶어서 참고 있으니 얼른 내 눈앞에서 사라지거라. 꼴도 보기 싫으니까. 착각은 자유라더니 전 엄청난 착각을 하는 아줌마에게 사실을 말해주었어요. 저기요, 이 집에서 나갈 사람은 제가 아니라 그쪽이랑 그쪽 아들이에요. 저기요? 그쪽? 네, 이혼할 마당에 제가 어머님하고 불러드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저도 꼴도 보기 싫어서 그러는데 좀 나가주실래요? 얘가 아까부터 무슨 쉰 소리를 하는 게야? 우리가 여기서 왜 나가니? 여긴 우리 아들 집인데. 너 정말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니? 정신 차려 얘. 정신은 그쪽이 차려야 할 것 같은데요. 여기 그쪽 아들 집 아니라 제 집이에요. 결혼할 때 그쪽 아들 능력이 워낙 출중해서 집 살 능력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 해오고 그쪽 아들이 혼수 채워서 들어왔어요. 그렇게 잘난 아드님이 아무 말도 안 하던가요? 그렇게 가만 서 있지 말고 말 좀 해봐. 이 집 내 집이라고 말이야. 그렇습니다. 집은 제가 샀고 그랬기에 그 명의 역시 저의 명의였어요. 남편과 결혼할 당시 남편보다 제가 모은 돈이 훨씬 많았고 전 그런 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제가 집을 사고 남편이 혼수를 채웠던 것이었어요. 물론 대출금이 있었던 터라 남편과 함께 갚으며 대출금을 반틈 이상을 갚게 되면 공동 명의로 바꾸기로 했었는데 남편 놈은 딱 2달 대출을 함께 갚고 돈 관리를 알아서 했으니 집에 대한 어떤 권한도 없었죠.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기고만장한 어머님의 기세를 눌러주곤 남편을 바라봤어요. 방금 전까진 저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기세로 보던 눈빛도 많이 유해졌더라고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던 거겠죠. 그게 엄마, 이 집 저 사람 명의야. 내가 결혼할 때 모은 돈이 얼마 없어서 집은 저 사람이 장만하고 가정가구를 내가 마련했어. 그러니까 내가 흥분하지 말고 차분히 말하라고 했잖아. 엄마는 괜히 나서서는 일을 이렇게 만들어?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그리고 모은 돈은 왜 없어? 꼬박꼬박 적금 들고 있다고 하지 않았어? 아, 됐어. 이제 와서 그런 게 뭐가 중요하겠니? 어찌 되었든 이혼해. 난 더는 네가 저딴 년이랑 사는 걸 못 보겠으니. 어머님은 본격적으로 이혼을 강요하기 시작했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가만히 있더라고요. 두 사람이 그러든가 말든가 전 준비한 이혼 서류를 내밀며 말했어요. 어머님이 이렇게 간절히 바라시는데 우리 이혼하자. 뭐? 당신 진심이야? 뭘 그렇게까지 놀라. 어느 정도 예상했었잖아. 사실 우리가 같이 살기만 했지 부부 아닌 사이가 된 건 꽤 오래됐잖아. 나도 지쳤고 너도 힘들 테고 그냥 우리 이혼하자. 그래, 하자 이혼. 이혼할 테니까 지금 살고 있는 집 처분해서 반틈은 나 줘. 나도 대출금 갚았으니까 그 정도 재산 분할은 해줘야지. 딱 2달 갚은 것이 기억도 나지 않는 것인지 분할을 운운하는 놈을 보고 있자니 웃음이 나더군요. 그 뻔뻔함에 이 상황에 웃음이 다 난다. 대단하다 대단해. 네가 혹시나 이렇게 나올까봐 내가 좀 알아봤는데 고작 2달 대출금 함께 갚았다고 해서
재산을 분할해줄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고. 오히려 네가 나한테 위자료라는 걸 줘야 한다고 하던데. 내가 왜 위자료를 내놔야 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잘 생각해봐. 나한테 잘못한 게 한둘이 아닐 텐데. 잘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게 전혀 없는데? 뭐, 우리 엄마가 시집살이 시킨 거? 그 정도는 기본 아니야? 다들 그 정도 시집살이는 다 하고 살아. 그리고 증거 있어? 우리 엄마가 너 괴롭혔다는 증거가 있냐고. 증거? 증거 충분하지. 네가 나한테 욕한 것도 문자로 고스란히 남아있고 네 엄마가 나한테 막말한 통화도 다 녹음돼 있어. 우리가 참 편리한 세상에서 살고 있어서 자동 녹음이라는 게 되거든. 이것저것 증거가 나한텐 참 많은데 그중 최고의 증거가 여기 있지. 딱 제가 예상했던 대로 남편 놈은 노발대발하며 저에게 따져 묻기 시작했고 전 꽤 오래 준비했던 사진들을 남편에게 던져주었어요. 남편과 어머님은 바닥에 흩날리는 사진들을 보며 입을 다물었고 전 그런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할 말이 없지? 그래, 너도 사람이면 할 말이 없어야지. 너 꼴에 바람도 피우고 있더라? 네, 맞아요. 이놈이 저 몰래 바람까지 피우고 있었어요. 전 이 사실을 진작 알고 있었어요. 남편 놈은 저희가 처음 만났던 크로키 동호회에 계속 나가고 있었는데 간도 크게 거기에서 바람을 피우고 있더라고요. 당연히 그 동호회엔 저와 친한 사람들도 있었기에 남편의 외도 소식은 제 귀에도 들려왔고 제가 믿지 않자 사진까지 보내주어서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죠. 결과적으론 그 사진들이 증거로 쓰이게 되었고요. 처음 그 사실을 안 게 저희가 본격적으로 말을 하지 않고 있을 때였어요. 정말 배신감에 치가 다 떨리더군요. 당장이라도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중간에 나왔듯이 부모님께서 받으실 충격이 걱정돼 미련스럽게 참아왔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차이가 이렇게까지 되기 전에는 내가 노력하면 남편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기도 했고요. 얼마나 헛된 기대였는지 지금 생각하면 제 자신이 참 한심하고 바보 같지만 그땐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여튼 친정 엄마까지 이혼을 허락하고 권해주었으니 저에겐 더는 망설일 이유가 없었고 오랫동안 간직했던 이혼 서류를 꺼내게 된 것이었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던 남편은 머릿속에 계산을 끝낸 듯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나 당신이 바라는 대로 이혼할게. 당신이 아무것도 안 줘도 이혼할게. 그리고 위자료도 줄 테니까 상간녀 소송만은 하지 말아줘. 제발 부탁이야. 아, 이 와중에 상간녀 소송할까봐 걱정이 되나 봐? 왜? 그 상간녀가 피해보는 건 싫어? 내 인생은 이따위로 만들어 놓고? 너 진짜 뻔뻔하다. 나한테 그런 부탁이 하고 싶어? 그게 아니라 말 못할 이유가 있어서 그래. 상황 파악이 안 되지? 없는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날 설득해도 모자랄 판국에 말 못할 이유를 들먹이며 그런 부탁을 한다고? 너 진짜 내가 우습구나? 이 와중에도 상간녀부터 챙기나 싶어 기가 막히는 그 순간 남편의 입에선 더욱 기가 막히는 말들이 흘러나오더군요.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사실은 이 여자 우리 부장님 와이프야. 우연히 동호회에서 만났는데 서로 하소연하다 보니 이렇게까지 돼버렸어. 당신한테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고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이렇게 빌 테니까 제발 상간녀 소송은 안 하면 안 될까? 갑자기 태세를 바꾼다 싶더니 다 이유가 있더군요. 다른 사람도 아닌 직장 상사의 아내라니. 간이 크다 했더니 정말 강 큰 짓은 따로 하고 있었더라고요. 참 기가 막힌다 진짜. 일단 생각 좀 해볼 테니까 짐부터 싸서 나가. 한시라도 너 같은 인간이랑 한 공간에 있고 싶지도 않으니까. 가는 길에 네 옆에 정신 빼고 서 있는 네 엄마도 모시고 가. 저의 단호한 태도에 남편과 어머님은 한 발 물러서 집을 나가주었고 전 다시 혼자가 된 집에서 이혼을 진행했어요. 이유가 어찌되었든 간에
저는 남편 뜻대로 해줄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전 이혼과 함께 상간녀 소송도 진행했고, 전 위자료를 두둑히 받고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 소식과 함께 이혼 사유가 전 남편 회사에 소문나는 것은 시간 문제였어요. 쉬쉬한다고 그런 사실이 어디 숨겨지던가요? 수군거리기 딱 좋은 가십거리는 어떤 말보다 빠르게 퍼져나갔죠. 결혼 전부터 친하게 지내서 언니 동생 사이가 된 전 남편 회사 동료에게 들은 바로는 전 남편은 회사를 그만뒀다고 하더군요. 회사 동료들의 눈초리도 힘들었지만 상간녀 남편의 아낌없는 핀잔에 결국 버티지 못하고 사표를 냈다고요. 아, 당연히 상간녀도 이혼을 당했고 오갈 데가 없어진 상간녀가 전 시댁으로 짐을 싸들고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오래 버티진 못했다고 했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전 시모의 개념 없는 시집살이에 오만 정이 떨어진 상간녀는 전 시모 머리채까지 잡으며 한바탕 해치우고 나갔다는 말을 듣는데 참 통쾌하더라고요. 그렇게 머리채를 잡고 싶어 하더니 결국 새 며느리한테 머리채를 잡혔잖아요. 하여튼 그 여자와 전 남편이 법적 부부가 된 건 아니라 헤어졌다고 이혼을 한 건 아니었지만 전 시모 덕분에 사실상 2번의 이혼을 경험하게 된 전 남편은 취업이 되자마자 전 시모와 연을 끊고 나갔다고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를 더 통쾌하게 하더군요. 근데 언니도 알지? 이 바닥 좁은 거. 거기에다 부장님이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고 있는데 새로운 회사 간다고 한들 오래 버틸 수나 있겠어? 이미 소문 쫙 나서 오래 버티긴 힘들 거야. 아마 제대로 된 직장 생활 하려면 아예 업종을 바꿔야 할 텐데 그게 쉽진 않을 거야. 그렇게 언니 맘고생 시키더니 벌 받은 거지 뭐. 이 소식을 마지막으로 전 남편의 소식은 더는 들을 수 없었어요. 저도 더는 전 남편 소식을 전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기도 했고 그 동생도 더는 전 남편의 소식이 들리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1년 조금 넘은 결혼 생활이 끝이 났네요. 전 여전히 회사 생활을 잘하며 잘 지내고 있어요. 결혼 생활이 짧았던 것에 비해 워낙 끔찍했던 터라 이제 제 인생에 남자는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시간이 흐르니 그 생각도 달라지더라고요. 현재 전 1년 넘게 만난 남자친구가 있어요. 지금 만나는 남자친구는 직장 동료인데요. 저의 이혼 사실을 알고도 저를 오래 기다려준 덕분에 만남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만남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 만남이 정말 결혼으로 이어질지 연애에서 끝이 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겠죠? 결과가 어떻게 되든 전 앞으로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참으면 안 될 일에 참고 살진 않기로 결정했고 저를 좀 더 사랑해주며 살아가려고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이니까요. 이로써 저의 사연은 끝이 났네요.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